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내년에 세 차례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 위원들의 지금 성향이 점차 매파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결정도 좀 그랬습니다. 연간 2회 정도로 봤던 건데 전도표를 보니까 3회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가팔라질 수,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금리와 관련된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일단은 사실상 저금리 기조가 끝났다는 것이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기조, 통화정책 확장 기조도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통화정책 기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조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매파화되고 있는,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우지수의 조정폭이 0.6% 정도라는 건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이른바 트럼프 효과 때문에 다우지수 그 큰 무거운 지수가 무려 11%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치라는 것이죠. 120일 선거의 이격도를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강했던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정책상의 호재가 주어진 것도 아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그 이슈만으로, 즉 기대만으로 단기간 1개월 동안 11.6%나 올라왔다는 것. 또 그 사이 120일 선거의 이격이 7.94%나 됐어요. 그 전전일 종가 대비로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약간 하락을 했고요. 이 수치가 놀랍다고 하는 것은 많이 올라온 상태 하에서 추가 상승을 하는데, 그 이격도가 3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2013년도 6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는 제3차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와중이었습니다. 해서 올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치지만 이번의 경우는 매우 특별했다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기대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거 30년간의 금리 인상 추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1994년도가 있었고요. 1999년도에도 한번 그 사이클이 강하게 있었고요. 가장 강했던 것은 2004년도 6월 달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매 FOMC 때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17번 도합해서 4.25%포인트, 1%였던 금리를 5.25% 정도 수준까지 올렸던 그 사이클이었다는 건데요. 몇 가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도 당시 금리가 3%, 6%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올라갈 때 그 당시에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1995년도에 역플라자 합의를 거쳐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을 받은 바 있어 치욕적인 사건까지 벌어진 그런 예가 있었고요. 또 1999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문제는 IT 버블이 2001년도에 꺼졌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당장 2004년도, 2006년도까지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았죠. 문제는 그 후에 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서 2007년도 8년 리만 사태,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해 2008년도죠. 현재 리만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는 건데요.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단초가 됐던 것이 금리 인상이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 시기와 주가 흐름이 서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금리가 인상된다 해서 당장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과거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된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모종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상당한 억제력을 현재 발휘하거나 또는 부작용을 분출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혹간 발생이 된다는 건데요. 현재 지수 위치도 다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내내
현재 다우지수 7,000에서 시작했습니다. 2만 포인트 근처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그 사이클, 그 기간도 문제지만 올라온 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미국의 다우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 수는 18배 수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갔고 PER이 높다고 해서 상투는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부담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자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의 부양책의 핵심은 감세하고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현재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부채를 축소한다는 개념이죠. 대출이 억제되고 말이죠. 이건 긴축 모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부양책이 긴축 모드에서 올 수 있는 경기 위축 및 시장 경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심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심리적인 마취를 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축과 관련된 고통이나 위험성을, 고통을 없애주고, 그리고 위험성을 망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 금리와 관련된 내재된 위험성은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현재 착시가 약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과 관련돼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아실 겁니다. 채권 시장은 붕괴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도 다소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자,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글로벌 자금은 채권 시장에서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 3시장에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 즉 증시만으로 자금이 쏠리는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따져도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의 익스포저가 무려 188조 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된 파생 상품의 규모는 더 큽니다. 700조 원, 합계해서 900조 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상당히 많은데 다만 현재 그 문제가 겉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그 문제가 봉합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문제가 터질 위험성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장이 좋아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관점에서 보다 주의를 하면서 특히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중소형주들은 우리나라 시장, 미국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때에는 밸류가 높은 종목들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그러한 원칙적인 그러한 배경까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시장 아무리 좋은 장세를 하더라도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